자, 9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5번에 F라는 놈은 2차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1과 5를 같은 값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축이죠, 축. 그래서 가조건에 의해서 fx는 최고차는 계속 몰라요. x-2에 대한 제곱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가나조건으로 여기 뒤에 산수한 구조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판별식이 0의 꼴이 돼야 된다. 나조건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gx라는 애를 나머지 정리로 gx는 fx로 나눈 몫은 fx x-2에 대한 제곱 너로 나눴을 때 몫은 나머지의 2배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2차의 구조니까 나머지를 1차 구조로 px의 플러스 q로 쓴다면 너에 대한 2배 구조니까 2의 곱하기 px의 플러스 q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gx를 x-2로 나눴을 때 즉 또 하나의 힌트가 g2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g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모 qx 나머지 rx라고 했고요. 그리고 r에 대한 힌트가 r3는 3이고요. r1의 값은 1입니다 라는 힌트가 또 주어졌습니다. 그럼 rx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겠죠. 할만하네요. 자,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g2의 값이 1입니다에 의해서 우리 pq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으실 수 있겠죠. 여기 x에다가 2대 하시면 g2라고 하는 그 값은 2 날라가죠. 여기 통째로 다 날라갑니다. 따라서 2p 플러스 p의 값이 얼마? 1입니다가 될 거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 나머지 정리 맨날 해봤잖아. 습관적으로 뭐하는 거야. 한 문자로 정리하시는 거니까 q는 얼마? 1-2p더라. 2p는 마이너스 2p에 플러스 1이더라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갖다 대입하는데 여기 정리 좀 해볼게요. 2를 앞으로 뽑아냅시다. 2 뽑아내시면 2a의 x-2에 대한 제곱에 그 다음에 얘가 px의 q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오죠? 그러면 p 묶어내시면 p 묶어서 다시 한번 x 빼기 2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정리가 돼요. 이렇게 플러스 마찬가지 p에 대한 곱하기 x-2에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생기겠지. 그렇죠? p 곱하기예요. 곱하기 fx, px 같은 거.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라는 힌트가 있고 요 안에서 보이시죠? 세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첫 번째 한 분배하시면 바로 제곱에 x 빼기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를 메인으로 내세요. x 빼기 2의 세제곱.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게 2 곱하기 2ap라는 놈이 남아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 너랑 만나시면 2a에 대한 x 빼기 2의 제곱이 생기고 플러스 p에 곱하기 x 빼기 2라는 애에 플러스 1까지 생기네요.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얘를 형태를 더 바꿔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x-2의 세제곱으로 정리하면 얘를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뒤쪽을 보셔야 되죠. 뒤쪽에 뭐야? 아무리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2차 구조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얘는 나머지고 몫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잖아요. 결국 얘가 바로 얼마입니다? 너가 rx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죠.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알파벳 A와 P의 구조죠? 그런데 힌트가 두 개 있네요. 따라서 완성. 끝. 더 안 합니다. 얘는 사실 써놓고 나면 좀 꽤나 평범한 문제였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97번. 하찮은 문제를 겁나 많이 쌓아놓은 거지. 자, 식을 써봅시다. x의 9제곱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 말 끊고 질문해라. 3x에 대한 7제곱에 플러스 2x의 4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1 x 생략하고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a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다시 Q1을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문제에서 Q1을 생각하십시오. Q1 가보면 X에다가 먼저 마이너스 1 대입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의 값이고 그 값은 a0입니다. 따라서 a0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0 더하기에 마이너스 2가 오고 너를 넘겨 이렇게 이항하시면 x 9제곱에 플러스 3x의 7제곱에 플러스 2x의 4제곱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에 대한 곱하기 q1x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 하실 수 있죠? 이걸로 뭐 되겠어요? x 마이너스 1의 꼴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따라서 숑숑 날리시면 네가 q1이 되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패턴 잡고 진행을 하시고 요거에 대한 반복 구조예요. 계속. 근데 이걸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식정리를 먼저 해. 먼저 하시고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선생님이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써놓고 나면 위에서부터 Q1 구하고 Q2 구하고 Q3 안 구해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와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거 한번 정리해보세요. 다시 한번. 94번. 이거 안 했나? 네, 94번 볼게요. 우리 안 했나? 96번. 그 다음에 97번, 8번. 네, 98번. 8. 먼저 다음 책 fx를 gx로 나눠 써봐. fx를 gx로 나눴을 때 gx의 플러스 x 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겁나 커졌네. 그리고 나머지가 gx의 플러스 x 제곱 겁나 쉽네. 야 이걸로 끝났네 벌써. 그리고 다시 fx를 거꾸로 gx 플러스 x 제곱에 대한 이번에 제곱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안 알려줬네요. 그럼 qx라고 잡고요. 나머지를 rx 이렇게 잡읍시다. rx. 그리고 문제에서 r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너네가 알아냈을 것 같아.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뭐 있어? 알려줘. 뭐 있잖아. G로 나눈 건데 나머지가 더 커졌어. 되니? 얘가 3차면 3차 더하기 2차니까 얘도 3차고 얘가 100차면 얘도 100차인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에 얘가 차수가 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렇지. x제곱이라는 놈이 차수를 낮춰야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gx는 마이너스 x제곱 2차 구조인데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 안 썼지. ax 플러스 b의 꼴이야. 이렇게를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넌 2차고 너에 의해서 얘 1차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고. 저 위에 있는 식, 첫 번째 식부터 다시 한번 써볼게요.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b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x 플러스 b에 대한 세제곱으로 묶었을 때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더라 라고 준 거고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고 f라는 놈이 인수를 갖고 있겠어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 요식 예식도 정리합시다. 얘는 그러면 g를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죽으니까 ax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으로 fx라는 애를 너로 나눈다면 몫은 qx 플러스 나머지는 rx인데 rx에 대한 구조는 우리가 얘가 2차 형태잖아요. 그럼 얘는 1차 형태겠죠? 1차 형태. 맞다. 얘도 똑같이 쓸까? mx 플러스 n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거 하나 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이 또 있어요.
뭐 있어? 이거 있잖아. 문제 제일 위에 fx가 어떤 애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라고 알려져 있죠. 얘가 다 fx야. fx고 얘도 fx고 fx잖아. 여기 fx잖아. 그럼 2차 곱하기 3차의 구조니까 결국에 5차예요.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를 만들 때 여기서 보시면 너한테 a 세제곱에 x 세제곱 나오니까 너 만나서 마이너스 ax의 세제곱의 제곱의 구조니까 5제곱으로 식으로 이렇게 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게 무슨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얘도 뭔가 써먹을 수 있어. 여기 봐봐. 우리가 너를 이렇게로 바꾸는 거야. 얘도. 난 너의 제곱으로 나눠보고 싶어. 그럼 얘 식을 주체를 바꾸는 거야. 난 너로 나눴을 때 몫이 오고 나머지가 이게 아니라 주체를 바꿔서 얘네 3개가 아니라 2개의 형태로 바꾸면 ax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난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남아있는 ax 플러스 b 하나 남기고 원래 앞에 있던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b를 남겨서 쓰고 뒤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b라고 써주면 얘가 나머지로 호용같이 사용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나는 fx라는 애를 너로 나눴을 때 너를 몫으로 하고 너를 나머지로 할 수 있으니까는 뭘 보면 돼? 차수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얘 2차고 얘 1차 구조니까 너도 몫이 되고 너도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이 구조가 너랑 똑같으니까 결국에 뭐야? 얘랑 똑같은 거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rx라고 하는 게 결국에 얘이자 동시에 이거네요. 따라서 rx는 ax의 플러스 b였고 동시에 a의 값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x의 플러스 b고요. 그럼 r에 대한 조건 여기 말고 요거 일단 써먹으시면 끝나지. 이런 거야말로 식 잘 써야 잘 보이는 거잖아요. 소문에 자꾸 독감을 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개 아파. 걸리지 마. 공부하는 게 편해. 알았지? 잼민이들처럼 걸리려고. 자, 100번 볼게요. 100번 우리 앞에서 되게 비슷한 거 본 적 있었어요? 또 한번 가볼게요. 가족권을 보면 가족권은 F1 곱하기 F-1이 0입니다고 가족권은 fx 플러스 x fx 플러스 2의 곱이 x의 x-2로 나눠 떨어집니다. 2x 그 다음에 fx는 개수가 정수입니다. 네, 모든 f들의 합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f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고 우리 앞에서 분명히 비슷한 거 했어. 자, 해보자. 괜찮죠? 살았죠? 기다려달라고 해. 계속 뒷붙이면 안 돼. 내가 여기 설명하는데 여기 얘기하고 있고 그럼 안 돼. 손을 잡게 쉬어. 손 쉬지 마. 자, 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시에 0이 될 필요 없잖아요. 둘 다 동시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x-1이라는 인수랑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둘 다 가져도 되고 하나만 가져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나조건에 의해서는 0을 집어넣는다면 0을 집어넣으시면 F0이 0이거나 또는 F0이 -2거나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시면 F2가 -2거나 얘도 마찬가지 -2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후보는 뭐가 있냐면 fx는 어차피 몇차였지? 3차인가? 최고차항 대수가 1짜리 3차항식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후보를 잡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x-1과 x 플러스 1이 두 개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x-1이 하나만 있고 x 플러스 1이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가족권만으로 케이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너 두 개 다 있어서 가족권 만족, 하나만 있어도 만족, 하나만 있어도 만족. 그 다음으로 이제 청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뭐 a 이렇게 하시면 a 써도 되나? a 이렇게 잡는다면 왜냐면 최고차항 대수가 1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뭘 푸냐면 이제 나조건을 만족하게 푸는 거니까 0 집어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너가 되고 그런데 얘네 둘도 마찬가지야. 너만 만족해도 되고 너만 만족해도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시면 돼. 그쵸? 아니다. 소리. 그래서 큰일 날 겁니다. 둘 다 만족이네. 그죠? 2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x에다가 0 한번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빵을 집어넣어 보시면 그럼 -1에 -a네요. -a라는 그 값인데 -a라는 값이고 얘가 f죠.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와야 돼. 따라서 여기서 해석이 되는 f에 대한 구조가 뭐가 있냐면 x-1에 x 플러스 1에 a의 값이 0이라면 x 또는 x-1에 x 플러스 1에 x-2 이런 구조가 있겠지. 두 가지. 그 다음 마찬가지. 이번엔 얘네 둘 중에 확정이 아니지. 왜냐면 얘네 둘 중에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렇죠? 왜냐면 얘는 둘 중에 얘든 만족이 아니라 이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 집어넣으면 앞뒤는 똑같으니까 이 집어넣으면 너가 무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이 확인하시면 이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냐? 이 넣으면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1, 3 곱하기 2네. 그럼 얘는 -2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근데 얘는 되네요. 그쵸? 따라서 너 탈락이고 너만 생존. 얘는 완전 오케이짜리지. 답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했으니까 요거 건들 필요 없겠네. 그냥 여기에서 요거만 건지면 끝. 그 다음 여기에는 얘를 잡았으니까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2차 구조가 있을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bx의 플러스 c 이렇게 볼까요? a 위에서 썼으니까 요거 가지고 또 마찬가지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아까 했던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x에다가 0 집어넣어 보시면 -1에 빵빵 붙고 c -c네. 그럼 -c라는 값이 0이거나 또는 -인 거죠. 그럼 그걸로 다시 한번 식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식은 x-1에 x제곱에 플러스 b의 값 또는 x-1에 x제곱에 플러스 x가 뭐였냐 bx c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x의 c의 값이 -c가 0이고 얘니까 2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그들이 뭘 만족하셔야 되냐면 x가 얼마일 때 2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x가 2가 됐을 때는 4 플러스 2b 얘는 2가 되면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4 플러스 2b에 플러스 2라고 하는 그 값이 -2가 되셔야 되잖아요. -2. 정리하시면 b는 여기서 b는 -3이 나오죠. 여기에서 b는 6, 8, -4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안 해드려도 되겠죠? 얘도 똑같은 구조지? 위에 거랑. 그런데 식의 형태가 약간 달라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또 체크하고. 됐죠? 어디? 어디? 여기? 여기? A. 여기 플러스 2야? 그러네. A가 이거죠? 여기 플러스 2고. 그럼 얘가 만족하나?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이었고 3이었고 5네? 이거 만족 안 하네? 1도 안 되네. 미안. 이렇게 해서 다 일일이 찾으셔야 돼. 이거 지난번에도 똑같이 풀었죠? 103번. (103번은) 너무 쉬워. 근데 이거 매년 풀어줄 거. 매년 9일반에서. 얘는 딱 링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써오면 돼. 103번은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더하기 3 xy yz zx. 인수분해하래. 이거 인수분해 제목이 뭐냐면 이거잖아. 유형이 뭐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혹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솔루션 아시는 분 계세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하면 재밌잖아.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치, 그거야. 그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있으니까 공식 방법 몇 가지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야. 한 문자에 관한 내림 차수. 그죠? 원래 이 한 문자를 골라내는 방법도 있죠. 항의 개수가 적고 차수가 낮은 거. 그런데 얘는 딱 골라서 보면 x, y, z가 동일한 상황이잖아. 아무거나 만만한 걸로 정리해 봅니다. x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x 세제곱 박아.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네를 전개했을 때 x 제곱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3 yz는 상수 취급을 받으니까 플러스 3 yz는 빼놓고 너를 전개할 겁니다. 전개하시면 안쪽에서 중간으로 전개를 하면 x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y 더하기 z의 x 내림차순이니까 플러스 yz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y 세제곱 z 세제곱 상수칙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내림차순이 완성이 됩니다. x 세제곱 더하기 3 y 더하기 z의 x의 제곱 더하기 3 y 더하기 z가 2개가 되고요. x에 대한 1차 더하기 3 y 더하기 z의 yz가 곱이 붙고요. 더하기 y 3개, z 3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이셔야 되죠? 요거 뭡니까? y 더하기 z의 전체 세제곱짜리죠? 그러면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x를 3
세모 y 더하기 z를 네모 구조로 잡으시면 너의 형태가 뭐가 되냐면 세모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세모 2개 네모 하나 더하기 3 곱하기 세모 하나 네모 2개 더하기 네모의 3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뭡니까? 세모 더하기 네모의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세제곱입니다. 이건 보통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거 외우죠. 얘는 이거야. x, y, z의 세제곱. 백 7번. 7번. 이거는 단골이야, 단골. 학교 내신. 아무리 지랄 같아도 전부 다 한 문자로 네 문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옛날에 풀이법 외워가지고 푼 친구들은 이거 기억해놔. 이렇게 푸는 거. 107번 서로 다른 두 실수 PQ에 대하여 각각이 공통인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식으로 쓰면 이래요. PX라고 하는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있고 qx라고 하는 x 세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p가 있습니다. 그럼 너는 공통인수가 ax 제곱에 플러스 b 아니다 플러스 x에 플러스 b 얘도 마찬가지래. x 플러스 b 나는 공통인수를 갖고 넌 뭐라고 그랬어?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만 써봅시다. 알파벳을 쓸까?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놓고 문제 조건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p 빼기 q는 6입니다 라고 해줬고 그랬을 때 px라고 하는 애를 a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b 곱하기 p1x 일때 우리가 요거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px가 요거 구하라는 거구나. 요거 구하라는 거죠. 얘가 이거네. 완전 쉽. 얘도 핵심 링크 포인트가 있어. 뭐가 있냐면 문제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줄 가운데 공통인수. 네, 공통인수. 얘도 링크 포인트. 공통인수 나오면 어떻게 푸냐면 이런 거. 숫자로 치자면 이런 느낌이야. 네가 5의 배수고 너도 5의 배수잖아. 그럼 너도 5의 배수, 너도 5의 배수면 둘을 더하거나 빼도 5의 배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의 합 또는 차에도 뭐 공통인수가 존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부터 먼저 해보냐면 빼기부터 먼저 해요. 빼기 주시면 날아가죠? p, x로 묶으시면 p 빼기 q의 x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p 빼기 q 이렇게 그 값은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네모 빼기 세모 구조에 대한 또 살아남지 뭐 a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공통인수가 또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얘를 정리해 보시면 p 빼기 q의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형태니까 어쨌건 른 기준으로 보시면 얘가 1차잖아요. 그럼 여기도 1차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봐봐요. 여기 잘 보시면 얘네 둘은 1x 세제곱이니까 얘네에 의해서 얘도 어때야 돼? 1차 구조예요. 그치? 너도 1차 구조예요. 1차. 너도
또 다른 1차 구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차에서 1차를 빼면 얘도 뭐일 수 있어? 1차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상수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상수냐 1차냐. 여기 보시면 얘랑 얘는 최고차는 계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1x 세제곱이니까 얘도 a분의 1x로 출발할 거 아니야? 정확히는. 그럼 a분의 1x랑 a분의 1x를 뺀 거니까 상수의 어떤 연산에 의해서 상수 구조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상수 곱하기 2차식의 꼴이 1차식의 꼴을 갖는다는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네가 몇 차야 돼? 1차야 따라서 a는? 그렇지, 0이 여기가 0일 수밖에 없지. a가 0이 됐다? 그럼 얘가 사라졌어. 그러면 상수 곱하기 x 플러스 b잖아. 그럼 b도 나오지. 그럼 b도 누구예요? 상수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상수 곱하기 x 플러스 뭐? 그러니까 따라서 b는 뭐일 수가 없어?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죠. 그럼 뭔가 셀프를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다음 술술술 되실 거예요.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 날 많은 직업을 하면서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111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되게 유명했던 문제 같아요. 두자로 저쩌고 해서 px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197에 x 제곱에 더하기 b고요. 너가 이미 뭘 갖냐면 x 마이너스 a라는 분수를 갖잖아. 그리고 나서 뭔지 모르겠대. 그랬을 때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요거는 변형 문제도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여기 197을 다른 놈으로 막 바꾸면 돼. 그러면 너무 쉽게 만들어. 자, 해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미분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출발을 해보자. 그러면 이해가 좀 쉬워서. 너네 얘를 방정식으로 풀면 a가 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4차 함수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4차 함수 그래프 그러면 a는 x 절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셨으니까 사실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보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197 x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저 그래프의 특징이 뭐예요? 4차함수입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입니다. 이거 말고 무슨 특징이죠? 그치. 우리 그래프 분석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함수, 기함수 또는 주기성 판단이거든. 얘는 짝수차 구조잖아요. 그렇죠? 짝수차 구조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변하지 않아. 그 말은 좌우 대칭 구조 아니야. y축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이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좌우 대칭에 뭐 U자든 아니면 W자든 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또는 뭐 M자일 수도 없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하여튼 그런 그래프인데 너는 반드시 A가 뭐라고 그랬지? 자연수거든요. 그치? 자연수 A. 그럼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지난다? 그럼 반드시 누구도 지나야 돼? 마이너스 A도 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제로 얘가 자동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이걸 고1 과정으로 설명하자면 또 그거지. 뭐야? 선생님 x-a를 가졌는데 왜 x 플러스 a를 가져요를 고1 과정으로 설명하려면 뭘로 하면 돼? 보기차 방정식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켈레근이 존재한다. 응? 켈레라니까 대칭구의 여기까지. 그래놓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놈은 유출을 하는 거지. 얘가 x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짜리니까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얘도 1x제곱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a제곱의 x제곱이니까 쟤 때문에 플러스 a제곱의 마이너스 197이 오면 딱 받으면 되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오고 나면 우리가 얘네도 구조가 x 4제곱 만들어지고요, 제곱의 항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오는 놈, 상수항이 누구니까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안에다가 넣는다고 치면 197에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되지. 맞죠? 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다 했어. 그런데 B도 뭐라 그랬어? 자연스럽네. 그럼 0보다 크셔야 되죠. 그럼 A는 자동으로 0보다 크니까 197에 마이너스 A제곱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A라는 값은 후보가 뭐예요? 1, 2, 3, 야 얼마까지 쓸 수 있냐? 14? 14까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제 후보가 된 거죠. 후보.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붙을 거냐면, 분명히 세 개 덩어리를 인수분해되라고 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뭐가 되면 안 돼?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야지. 그 말은 a제곱 마이너스 197이라고 하는 놈으로 하지 말자. 이 마이너스 달고 뽑는 게 낫죠? 마이너스 달고 나왔을 때 197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되면 안 돼? 제곱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제곱수가 되면 합차 구조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또 될 거니까. 되셨죠? 꼭 걸러내시는 거야? 난 모르겠어. 얘 거듭적으로 찾아보시면 되죠. 이건 노가다 띄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거 문제가 여러 번 있어서 선생님이 보통 이거 시키거든. 14제곱 해보고 13제곱 해보고 12제곱 해보고 11제곱 해보고 이거 시키거든. 해가지고 얘를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제곱수로 만들 수 있는 A 값이, 자연수의 A 값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거 뭐 해야 돼? 버리고 푸는 거야. 예를 들어서 14제곱이 얼마야? 196? 네, 196. 아, 그럼 되네, 그치. 그러면 뭐가 돼? A가 1인 경우는 제곱수가 돼버려서 탈락되지. 따라서 A는 1이 되면 안 돼. 아니지. A가 196이지. 이렇게가 되고 A가 뭐도 안 되는 거야. 14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치? 14를 제곱수니까. 이런 거. 그 다음 13 체크해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13은 통과, 13은 통과.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가능한 A의 개수를 찾으십시오니까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개수 찾으라는 거예요. 14개 중에. 그리고 A가 최대 1대라고 했으니까 13이겠죠. 네. 그럼 13이 최대값이고, 따라서 B가 13, 최대 1대의 B의 값을 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다가 13 집어넣고 B값 찾으시면 되죠. 뺐지요. 요거 기억해라.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행 112 112는 1분 컷.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
복잡한 식의 구조면 차수가 낮은 놈으로 내림차수 정의한다. 즉 3 빼기 x의 y로 내림차수 정의죠. y 없는 애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1, 3의 밑에 마이너스로 따라서 얘는 3 마이너스 x에 y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따라서 너는 x 마이너스 3으로 뽑아내시면 x는 얘 빼기 붙어서 마이너스 y 되고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너의 값이 10으로 나눠 떨어진다니까 너가 10의 배수잖아요. 10의 배수. 그런데 문제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무의 정수 y니까 y의 값에 관계없이 10배수래. y에 뭐가 들어와도 10배수라는 건 너 관련 없이 10배수니까 네가 뭐가 돼야 돼? 10의 배수 돼야 돼. 네가 10? 아 이거 주의해야 돼. 뭐 주의해야 되지? 그치 0 생각해야 돼. x가 13부터가 아니라 x가 3도 된다. 그죠? 0도 10배수야. 10배수, 배수의 정의가 뭐냐면 나누어 떨어진다기 때문에 0도 0. 그러니까 x의 최초값은 3이에요. 3. 이걸로 실수 뺐겠구나. (113번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기다려보고 해보시고 질문하시고. (116번은) 별표 쳐놓으셔야 되죠. (116번이랑) (117번이랑) 유형이 비슷한데 우리가 흔하게 봤던 게 뭐지? (117번이죠) 요거 뭐라 그래? 제목 들어봤잖아. 116, 117 중에 내가 116을 별표 치라고 한 건 117이 훨씬 많이 나와. 학교 시험에 117번은 우리 아주 기본 문제집에도 많이 있죠. 117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17번은 x 4제곱에 플러스 2ax 3제곱에 플러스 bx 제곱 2ax 플러스 1 이거지. 쟤는 방정식 아니죠? 너네 꼴이 없지만 근데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반 구조 또는 는 0이 있을 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죠. 우리 는 0이 없으니까 방정식은 아니지만 기본 골격 상반 구조입니다. 즉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는 개수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죠. 아주 흔하게 빠져. 얘 풀이법은 뭐예요? 가운데 항에 x에 대한 구조로 잡아 뽑는다. 이렇게 뽑으시면 첫 번째 항은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한 단계 생략하고 쓸게요. 뒤에 거부터 쓰자면 x 제곱분의 1 될 거고요. 플러스 너한테서 x 남고 너한테서 x분의 1 남고 2a가 공통이니까 플러스 2a로 묶으시면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가 될 거고요. 가운데 b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쓰시는 거죠. 이렇게 x 제곱에 첫 번째 있던 거는 x분의 1의 구조로 만드시고 2a에 x 플러스 x분의 1의 구조로 만들면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로 죽이셔야 되니까 플러스 b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뭐예요? 너를 뭐합니까? 인수분해하죠. 너를 인수분해하고 나면 뭐 이런 게 생기지. 예를 들자면 너의 빼기 1에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2에 뭐 이렇게 되면 밖에 있던 x 두 개짜리를 하나는 여기다 넣고 하나는 여기다 넣어서 인수분해 종료 이렇게 시키는 흔해 빠진 문제의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형태는 다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놓고 이 문제는 문제에서 디귿에서는 b 대신에 뭘 하라고? a제곱에 플러스 2를 하래요. b 대신에 a제곱에 플러스 2를 하라는 건 뿔마이를 죽으니까 이렇게 얘 완전 제곱식이었죠. 그렇죠? 그거 이용해서 하시면 그냥 끝나죠? 뭐 평범한 문제였어. 그러면 네, 하실 수 있죠? 끝까지 봐야 되나? 끝까지 안 봐도 되겠지요? 근데 116번 133번은 조용 답이 이상했던 거니까 저거 빼고 여기까지 해보시고 할게요.
116번은 상반 구조긴 한데 홀수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가 없어, 그지? 그런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x 다섯, 6x 넷, nx 세 개, nx 두 개, 6x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야. 푸는 방식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지 마. 알았지? 짝쌍이기 때문에 가운데 항이 없어요. 하지만 가운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좌우가 대칭되는 건 알아. 그치? n에 6, 6에 1, 1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둘끼리 묶으면 얘 핵심은 1단계는 바로 둘끼리 묶으시면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보잖아. 그러면 아주 평범한 상반 구조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끝! 다시 말해서 얘 잘 정리하잖아? 그럼 쟤가 나와. 무조건 그래, 무조건. 그래서 아주 쉬워. 바깥쪽에 있는 5제곱 플러스 1부터 정리하자면 그럼 x 플러스로 정리가 되고 4제곱에, 세제곱에, 제곱에, x에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플러스 가운데 거 6x, x로 뽑아내시면 6x로 뽑아내면 x 세제곱에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에 x제곱에 빼기 x에 더하기 1로 정리가 될 거고 가운데 있던 n, x 두 개 뽑아내시면 x 플러스 1로 또 정리가 되니까 나는 얘네들을 뽑아내겠다는 거죠. x 플러스 1로 뽑을 거야. 그러고 나서 남은 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남은 거 정리하시면 얘네랑 요렇게가 오고 요렇게 오는 거죠. 얘부터 해보자. x 4제곱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1x 4제곱. 그 다음 x 세제곱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따라서 x 세제곱은 6x 세제곱에 넣어 만나서 5에 넣어 만나죠. 플러스 n 플러스 5의 x의 세제곱. 어디? 세제곱이구나. 얘 제곱이죠. 쏘리. 그럼 얘 그냥 5x구나. 5x 세제곱. 제곱에서 뽑아야죠. 그럼 제곱은 너 하나 있고요. 너 있냐? 그러면 얼마나? 예. n-5 아니 맞나? n-5 n-5의 x의 제곱. 그 다음은 뭐 대칭 구조야 무조건. 그런데 검사는 합시다. x항을 뽑아내 보시면 x항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나면 6이니까 5 그죠? 이게 없죠? 따라서 5 x. 그 다음 상수항 구조는 얘 1 있고요. 얘 상수항 없고요. 여기서 상수항 1. 됐죠? 그리고 뭐 하라고? 고개 다녀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얘를 아까 저 스타일로 하는 거죠. 여기서 파란 놈에서 x제곱 뽑아내고 바로 할게.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로 정리된다는 것도 아실 거고 5로 뽑아낼 거고 x 더하기 x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서 정리된 여기서 나온 n 빼기 5라는 거에 얘 때문에 빼기 2가 붙어서 빼기 7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겠지. 그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으로 인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구해봐 라고 한 거니까 그냥 얘를 우리가 치환해놓고 봤을 때 얘네가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합이 마이너스 5면서 곱이 n-7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시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 생략. 따라서 116번 방금 푼 거 같은 경우에도 내신에서 좀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죠. 이게 일반 시중 문제집에 흔하지 않게 있어요. 이렇게 짝수 구조 같은 거. 그러면은 무조건 인수분해 한 번만 거치시면 무조건 상반 구조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선생님이 120번 질문 나왔는데 생략한 건 120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수분해를 뚫어져라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반드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 건데 133번은 너무 귀찮게 생겼지만 133번 질문 도영선 읽어주세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우리 복소수 질문 있는지 체크해보고 복소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좀 할만하지 않나? 뒤쪽은? 그치.